지금 손톱 잘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리는 소리가 되게 뚝뚝뚝뚝뚝 하고 잘렸잖아요. 그거는 곧 자연 네일이 손상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매일매일 인조 손톱을 하고 있지만 제거를 할 때 손톱 손상이 최소화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손톱 손상이 많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새해가 시작이 된 지 보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해에 세우셨던 목표라든가 그런 거를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의 목표가 뭐냐면 일 많이 하기, 그리고 많이 놀러 다니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유튜브도 많이 하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작년에 일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유튜브가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리는 2024년도 첫 번째 리뷰 앤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베스트 드릴 앤드 베스트 비트 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요즘에 정말 바쁘게 많이 손님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드릴과 비트가 있어요. 네, 그 제품을 이용을 해서 어떤 손톱에 어떤 비트를 몇 RPM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을 하는 네일 드릴은 멜로디 수지로부터 제공을 받은 M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비트는 제가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는 아라네일랩 드릴 비트 세트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여기 댓글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로 한번 바꿔봤고요. 네, 본격적인 시술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드릴인데요. 이 드릴은 멜로디 수지의 M 시리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멜로디 수지 측에 2024년도 첫 번째 영상으로 베스트 드릴 앤 비트 조합이라는 영상을 만들 거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에 정말 잘 어울리는 우리의 스타 제품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휴대용 드릴이고요. 얘는 여기다 이렇게 세로로 거치를 하는, 요 뒤에 버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핸드피스 거치대를 하나를 따로 줍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둘 다 주는 세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선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스위치는 저번에 제가 소개를 했던 멜로디 수지의 제품이 이렇게 꾹 누르면 전원이 온 오프가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다이얼을 돌리면 켜지고, 그리고 돌려서 또 끌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액정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돌리면서 키게 되면은 지금 몇 RPM으로 돌아가는지, 네, 요게 숫자가 나와요. 화면이 조금 어둡기는 한데, 네, 그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35,000 RPM까지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들리세요?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오늘 이 소음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흡진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 여기다 꽂은 채로 스위치를 켜가지고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온풍기는 켜놨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후 하고 들리는 소리는 온풍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 사면은 꽂혀있는 비트 있잖아요. 네, 그거 꽂혀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스위치 켜볼게요. (5000 RPM입니다) 그리고 10,000 RPM이에요. 이게 15,000, 이게 20,000, 그리고 이게 25,000, 그리고 이게 30,000, 그리고 이게 35,000 RPM입니다.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제가 받았던 멜로디 수지의 드릴 중에서 소음이 가장 적습니다.
멜로디 스지 측에서 이거 보내주면서 현재 나와 있는 본인들의 드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고성능의 드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 드릴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 거다 그랬을 때 자신있게 보내주고 싶다라고 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소음이 적은 거는 정말 일단 합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썼던 웬만한 중국 드릴들 있죠? 네, 그거 중에서는 소음이 가장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피스도 딱 좋아요. 네, 저번에 제가 왜 가성비 드릴 이거 쓰세요 해갖고서는 같은 회사의 분홍색 드릴 썼잖아요. 그건 핸드피스가 조금 뚱뚱했는데 대신 좀 가벼웠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살짝 묵직한데 그거보다 살짝 얇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샵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저는 세로로 거치를 해서 쓰겠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 몇 RPM으로 해드릴게요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제품은 드릴비트인데요. 네, 이 제품은 저의 네일리스트 경력 2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나온 아라 네일랩 드릴비트 세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네, 제가 만든 제품이고요. 이 종이 케이스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샵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드릴비트 6가지 종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소모품, 종이로 된 샌딩 비트인데, 네, 여기에다가 끼워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닳으면 버리고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30개를 이렇게 전용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같이 부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출시하고 나서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제 시연을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드릴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드릴이 스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판매를 하는 이 제품이 전문가용 제품이기는 하지만 아직 배우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셀프 네일러 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알아서 잘 사용하세요 라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품을 판매를 할 때는 종이로 된 설명서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첫 번째 비트는 이렇게 사용하고 두 번째 비트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사용 방법을 종이로 뽑아가지고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드릴과 제가 사용하는 드릴이 스펙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성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RPM으로 하세요 라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정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드릴의 성능에 따라서 속도를 조금 더 높여 보시기도 하고 낮춰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 손톱에다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릴도 그렇지만 네일 드릴 비트도 당연히 전문가용 제품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손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 손은 지금 요 검지 같은 경우는 젤 네일을 한 지 3주 정도 지난 손입니다. 그래서 젤 컬러를 했어요. 그런데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손톱이 쑥 자라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젤 네일을 오프를 할 때 사용하는 비트, 네, 그거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크릴은 시술을 한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한 달이 좀 넘어서 여기저기 좀 뜬 데도 있고 그리고 자라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엄지는 손톱을 제거를 할 거예요. 아크릴 제거하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요 중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뜬 부분 있죠? 네, 요런 부분을 갈아내는 방법 그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검지에 젤 네일 오프하고 엄지에 아크릴 네일 오프할 거잖아요. 네, 오프를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요 아크릴 시술을 할 때 또 드릴 비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비트는 화일링 비트입니다. 네, 이 비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비트인데요. 젤 네일이나 아크릴, 폴리젤 모든 인조 네일을 시술을 할 때 꼭 사용을 하는 비트예요. 네, 이런 원통형 모양 배럴 타입의 카바이드 비트이고요.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실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예, 이 로고는 뭐 모든 비트가 다 박혀 있기는 한데요. 네, 이 비트는 제가 아크릴을 할 때 길이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표면에 화일링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젤네일의 경우에는 젤네일에 컬러를 지울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프를 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이 드릴 비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손과 오른손잡이의 겸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게 되면 끝부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엣지 부분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끝부분이 살짝 둥글게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요게 되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른 드릴 비트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비트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 있어요. 딱 떨어져 있고 왼쪽에 있는 제 비트는 여기가 살짝 둥글게 코너가 갈려 있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드릴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이 끝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드릴 자국이 생기기가 쉬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긴 드릴 비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탑재를 갈아낸다든가 아니면 컬러젤을 갈아낸다든가 그냥 평범하게 화일링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살짝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드릴을 이렇게 좀 많이 세운다든가 그래도 확 하고 파이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제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검지손에 컬러젤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비트를 바꿔 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릴 비트를 바꿔 끼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드릴이 멈춰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것처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돌리면은 스위치가 들어가고 그러는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드릴 비트가 꺼져 있는지 그러니까 켜져 있지 않는 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원을 따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반드시 0 그러니까 드릴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드릴 비트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릴 비트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요 핸드피스를 보시게 되면은 핸드피스에 한 요쯤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자물쇠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거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열려 있는 쪽이 이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하고 미는 거예요. 밀면 딸깍 하고서는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뽑히게 돼요. 뽑히면 여기다가 드릴 비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드릴 비트를 요 구멍에다가 잘 맞춰서 넣어주고 너무 이렇게 꾹 끼지 않는 게 팁입니다. 너무 이렇게 꾹 끼게 되면 돌아갈 때 여기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지 않는 상태에서 요 정도만 띄워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잠금 자물쇠가 잠겨있죠? 잠겨있는 쪽으로 화살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켜도 안 돌아가거나 그럴 겁니다. 다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물쇠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막 움직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꽉 끼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겉돌게 넓게 끼지도 않고 적당한 간격 유지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쑥 돌려갖고 딸깍 소리가 나게 잠가주게 되면은 안 움직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1만 rpm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드릴이 1만 rpm으로 했는데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15,000rpm까지 올리셔도 괜찮아요. 저도 이거 사용해보고 좀 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15,000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젤네일을 지울 거예요. 젤네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자라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자라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연 네일이니까 안 건드리고 이 컬러 젤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젤 네일을 제거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한 군데만 드르르륵 하고 오랫동안 갈리면서 자연 네일까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쓱쓱쓱 지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거의 탑젤이 갈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컬러 젤도 갈아볼게요.
보통 오프를 할 때는 이렇게 세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가로를 사용해도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비비지 않는 거. 국수 부위로 이렇게 비비지 않고 넓게 사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한 번에 쓱 지나가면서 한 군데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찰열, 그러니까 히팅감이 적어져요. 보통 이제 드릴을 하다가 아 뜨거 하는 경우는 이거를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한 군데 있다 보니까 한 군데가 많이 갈리면서, 그러면서 그 마찰열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힘 하나도 안 주고 누르지도 않고 있어요. 네, 10,000 rpm이고요. 10,000 rpm으로 쓱쓱쓱쓱 갈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드릴이 뭐 좋은 드릴이라서 뭐 밀리지도 않고 네, 잘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00 rpm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웠다 싶으면 이런 끝부분 같은 것까지 내가 완벽하게 지우고 싶다. 예를 들어서 리페어 젤이라든가, 그러니까 필인 젤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베이스 젤을 남겨놓고 컬러 젤만 다시 새로 시술하는, 네, 그런 젤을 시술을 할 때는 컬러 젤을 깨끗하게 지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속도를 조금 늦춰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000 rpm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7,000 rpm으로 해서 컬러 젤도 싹 다 지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울 때, 그러니까 요런 모서리 같은 걸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엣지가 다 이제 다운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자국이 나거나 다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워주는 거죠. 그래도 뜨겁지 않아요. 막 비비거나 그러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컬러젤을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톱을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자연 네일, 아까 자라나왔던 자연 네일이랑 요 밑에 지워놓은 손톱의 컬러가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 밑에 부분이 살짝 하얗잖아요. 네, 이 부분은 베이스 젤 부분이 안 지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로 갈 때 베이스 젤 부분을 남겨놓고 컬러 젤과 탑 젤만 지운 거예요. 우리가 젤 네일을 오프를 할 때 아세톤에 너무 안 녹으니까, 아니면 아세톤에 너무 오래 녹여야 돼서 손이 상할까봐, 손과 손톱이 상할까봐 드릴로 다 지워버려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 아세톤으로 이렇게 담궈 놓고 있는 거 너무 지겨워서 드릴로 다 지워버려요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근데 우리가 쏙 오프 젤을 사용을 하잖아요. 쏙 오프 젤이라고 하는 거는 쏙 오프를 해야 하는 게 정석인 겁니다. 우리가 드릴로 아무리 잘 지운다고 해도 제가 방금 10,000 rpm이라고 하는 속도로 돌렸잖아요. 10,000 rpm이라고 하는 거는 1분 동안 이게 10,000번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손톱에다 윙 되면서 맨손톱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돌린다는 거는, 제가 정말 신의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자연 네일이 드러날 때까지 하면은 자연 네일을 갈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고객님들 중에 기계로 가는 거 너무 무서워서 싫어요 라든가, 아니면 기계로 너무 갈아서 손톱이 얇아졌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젤 네일을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톱의 한 겹, 그러니까 베이스 젤을 바른 한 겹 부분은 남겨둡니다. 이렇게 남겨두고, 만약에 내가 리페어 젤, 여기다가 이제 베이스 젤을 더해서 겹쳐서 바르는 거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자연 네일에 손상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내가 지우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 화일을 이용을 해서, 이 화일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동감이 없게 이렇게 해서 갈아주는 거. 왜냐면은 또 베이스 젤이 또 덜덜덜덜 하고 진동 때문에 떨려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드릴 비트 같은 경우는 진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000 rpm 정도의 속도로 윙 하고 쫙쫙쫙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진동이 없이, 지금 뜬 부분이 하나도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이제 프랩을 하고 다시 이제 또 베이스젤 바르고 하면서 더 두껍게 해갖고 이제 리페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오프를 하겠다 그러면은 베이스젤만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쏘고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쏘고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요 손톱을 제가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같이 쏘고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할 비트는 아크릴이나 젤 연장 등의 두꺼운 연장 네일을 쉽게 갈아낼 수 있는 비트입니다. 네, 이 비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 비트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비트의 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넓어요. 이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에 되게 팍팍팍팍 갈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발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팅감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날이 넓기 때문에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고속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날이 굉장히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거를 저속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손톱을 때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이게 너무 크고 날이 무서우니까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단은 속도를 많이 안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속으로 쓰면서 뭐야 손톱이 이렇게 뭔가 들들들들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는 느낌이 나, 진동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가 원활하게 쫙 돌아가면서 팍팍팍팍 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25,000rpm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의 드릴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용 제품이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드릴 비트에 날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손톱에 그러니까 진동이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거 잘 보시고 많이 연습도 해보신 후에 사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이게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아크릴 손톱을 한번 갈아 볼 건데요. 아크릴 손톱을 제거를 할 때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부터 이게 연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연장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자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두께가 보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껍게 아크릴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를 한번 갈아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드릴 비트 장착해 볼게요. 장착하고, 그리고 25,000rpm 이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25,000으로 속도를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손톱에다가 갈아 보도록 할게요.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쭉 하고 가야 돼요. 아크릴 네일을 제거할 때도 아크릴도 쏘거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의 90% 정도로 갈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아주 약간의 아크릴, 그러니까 손톱에 덮고 있는 정도로만 남겨두고 그거는 이제 아세톤으로 분해를 해서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손톱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손톱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손님들께서 네일을 쉬어야겠어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손님들의 손톱이 손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님들도 네일을 더 오래 하실 수가 있고, 셀프 네일러 분들 같은 경우도 네일을 자기가 직접 쉬는 시간 없이, 휴식기 없이 오래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보시면 제가 계속 이 드릴 날이 갈 때 한 군데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로로 세로로 쭉쭉쭉쭉 가고 있어요. 이것도 힘을 줘서 누르시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쭉쭉쭉 가요. 아까 화일링 비트보다는 살짝 진동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25,000rpm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저속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5000rpm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5000rpm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날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헛돌 수도 있고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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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갈리면서 이게 잘 갈리지도 않아요. 잘 갈리지도 않고 지금 손이 엄청나게 떨리는, 그러니까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고 이거를 이렇게 저속으로 갈면은 이 드릴 비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000rpm 이상으로 고속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고속으로 한꺼번에 웽 하고 돌아야지 넓은 날이 걸리지 않고 웽 하고 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두꺼운 게 팍팍 갈린다고 해서 와 파츠도 갈아버려야지, 파츠 제거하기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서 금속으로 된 파츠 같은 걸 갈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속으로 된 파츠를 갈아버리거나 아니면 스와로브스키 스톤 같은 걸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이 드릴 날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조각이 튀면서 우리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비트로는 아크릴 혹은 젤 네일의 연장 네일만 제거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제거를 했잖아요. 이 갈린 가루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화일링 비트보다 더 이 조각이 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팍팍팍팍 갈렸다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두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아크릴 네일을 제거했을 때랑 보시게 되면은 많이 갈렸잖아요. 네, 자연 네일 위에 아주 조금만 올라와 있는 한 겹 정도만 아크릴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거를 했던 이 검지손의 이 베이스 젤 그리고 엄지손의 이 아크릴 네일을 이제부터 쏘고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고프 할 때는 호일 필요하잖아요. 솜에 아세톤, 퓨어 아세톤 적신 다음에 손톱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 꼭꼭 감싸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엄지, 이건 아크릴이죠. 아까 검지는 베이스 젤이었고 여기는 아크릴.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은박지로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를 카운트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 타이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동안 이제 딴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딴 거 뭐 할 거냐면은 이 손톱, 가운데 손톱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크릴을 시술을 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부터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리프팅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요 부분 요렇게 리프팅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수를 할 때 그냥 화일링 비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화일링 비트로 이렇게 하고 웽 갈게 되면은 점점 얇아지기만 하고 이렇게 들뜬 부분을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비트가 바로 요겁니다. 네, 이 비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갈아내면서 이렇게 들떠 있는 부분을 세로로 잘라내는 네, 그런 비트입니다. 얘는 옛날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비트를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모양의 비트는 이렇게 잘라내거나 그럴 때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비트를 사용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비트로 여기를 이렇게 갈아냈었는데 근데 문제는 요 날로 여기를 갈아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디가 갈리고 있는지가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단점을 보완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갈다가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갈고 있는지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갈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드릴 비트
갈아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12,000 정도로 해볼게요. 생각보다 제가 속도를 많이 높이지 않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비트를 사용을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한 번에 요 뜬 부분은 쫙 하고 갈라내고 싶겠지만 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갈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동안 드릴비트 사용을 할 때는 한 번에 쫙쫙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 정감대로 조금 찔끔찔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쭉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갈아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다가 내 손톱까지 다 잘라버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갈려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진한 선이 보인다. 그럼 이거는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갈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잠깐만 멈춰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더스트 지웠어요. 더스트 지웠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 진한 선이 있고, 여기 하얀 선이 있잖아요. 이 진한 선은 이미 자연 네일까지 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됐다는 얘기고, 여기 부분은 아직 분리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요 부분 조금 더 갈아야겠네? 이러면서 손톱이 갈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도 많이 하시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 점점점 진한 부분이 커져가고 있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누르지 말고 정말 살살 하면서 같은 곳에 골을 펴주는 거예요. 보시면 점점 이 진한 선이 깊어지는 게 보이시죠?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스트를 지워서 보시면은 선이 쭉 하고 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리프팅 된 부분이 다 갈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푸셔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톡 하고 건드려 보면은 아까 이렇게 길게 떴던 부분, 그 부분만 지워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리페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리페어를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케어 비트까지 같이 보여드려야겠죠? 네, 케어 비트 보여드릴게요. 케어 비트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큐티클 비트입니다. 그래서 큐티클의 요 포켓,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루즈 스킨을 제거를 하는 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이 약간 살짝 뾰족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너 비트인데요. 코너 비트는 여기 부분, 그러니까 손톱의 표면 중에서 요 코너 부분, 화일링에 구석구석 닿지 않는 요 둥그렇게 생긴 부분을 갈아주는데 사용하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샵에서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일단은 푸셔로 한 번만 가요. 푸셔로 한 번만 가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는 큐티클 비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큐티클 비트 사용을 해서 RPM은 5000에서 8000 RPM 정도 사용할 거예요. 저는 지금 7000 RPM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톱에 이 큐티클 요 포켓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아까 푸셔가 살짝 들어갔던 부분, 이 포켓 부분에 45도 각도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얗게 쑥쑥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손톱이 갈리는 게 아니라 루즈 스킨입니다. 이거를 보고 손톱이 갈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손톱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할게요. 제가 이거를 더스트를 이제 브러쉬를 탁탁 털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갔는데 가루가 아까처럼 많이 나오면은 손톱이겠지. 근데 보면 어때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루즈 스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켓 안에 잠깐만 꺼볼게요.
이 큐티클 요 안에 들어있는 루즈 스킨을 우리가 지금 제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제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드릴 비트, 이번에는 코너 비트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갈아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를 거냐면은 이 포켓 안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이는 면적 있죠. 요 면적들, 여기 손톱의 코너, 이런 데를 가를 거예요. 여기를 지금 이걸로 가는 이유는 그 사이에 10분이 다 됐어. 이 코너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갈거나 할 때 이 코너 부분을 일자로 된 화일로 갈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코너 비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코너 비트로 이것까지 하고 쏘고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7000rpm으로 조정을 했고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손톱 주변에 이 표면들 있죠? 여기 부분을 한 바퀴씩 싹 가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갔죠? 그러면은 푸셔로 가린 부분 있죠? 딱 요 부분, 요 자연 네일 부분 있죠? 네, 자연 네일 부분이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10분이 지났어요. 네, 10분이 지나가지고 얘 둘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젤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베이스 젤만 남겨놨었잖아요. 네, 쏘고프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보면은 짜잔, 어때요? 자, 보세요. 베이스 젤이 다 분해가 됐어요. 다 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푸셔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 밀어주게 되면은 베이스 젤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갈려서 나오게 됩니다. 10분밖에 안 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다 갈려서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펀지 버퍼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걸로 가볍게 밀어서 표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면 정리하고, 그리고 뭐 다시 젤네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케어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뭐 오일 발라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엄지 한번 까볼까요? 엄지도 아까 굉장히 제가 두꺼웠던 거를 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물흐물하게 분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푸셔로 밀어내게 되면은 남아있는 아크릴들이 갈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크릴도 제거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 부분, 아까 제가 코너 비트까지 했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에 제가 아크릴 다시 올려본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여기 부분 다시 프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랩하기 전에 여기 중지, 여기 탑젤 먼저 갈아 놓도록 할게요. 탑젤 갈 때도 화일링 비트 이용해서 1만 rpm으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랑 검지 아크릴 연장할 거기 때문에 길이 자르도록 할게요. 길이는 뭐 어차피 폼지 연장을 할 거기 때문에 길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손톱 잘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리는 소리가 되게 뚝뚝뚝뚝뚝 하고 잘렸잖아요. 그거는 곧 자연 네일이 손상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매일매일 인조 손톱을 하고 있지만 제거를 할 때 손톱 손상이 최소화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손톱 손상이 많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네, 그만큼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면서 드릴로 네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그래서 케어 비트 이용하도록 할게요. 케어 비트 이용하기 전에 저는 푸셔로 그냥 가볍게 길 내주는 정도로 한다 그랬죠. 이걸로 뭐
루즈 스킨을 막 빡빡 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제가 드릴 비트로도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충 밀어주고, 그런 다음에 7000rpm을 이용해서 7000rpm으로 케어 비트를 이 큐티클의 포켓 부분에다가 쑥쑥쑥 넣어서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요 구석구석에 있는 루즈 스킨을 제거를 합니다. 이거를 제거를 잘 해야 아크릴이든 젤레일이든 유지력이 오래 가요. 그런 다음에 검지도 쑥쑥쑥쑥 해서 제거를 했죠. 그런 다음에 바로 케어 비트, 코너 비트 장착하고, 그리고 똑같이 5000에서 8000 손톱의 코너 부분을 갈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아주고, 만약에 큐티클이 이제 너무 너덜너덜하다 그러면은 큐티클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볼비트나 이런 거 사용할 때처럼 요걸로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슉슉슉 하고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런데 귀퉁이에 굳은 살 같은 게 있으면 그때도 이렇게 스킨다운 싹 해서 이런 식으로 갈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크릴이나 아니면 연장 네일을 할 때 손톱 표면에 샌딩을 하잖아요. 이런 손화일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샌딩을 하게 되는데, 샌딩을 하는 비트가 또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 제품인데요. 네, 요 제품은 지금 제가 사용한 지 꽤 지나가지고 많이 달아있는 제품입니다. 얘는 원래 완제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네, 얘를 끼우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제가 바꿀 때가 됐거든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니퍼나 손톱깎이 같은 걸로 지금 얘가 많이 달아 있잖아요. 새 거 보여드릴게요. 새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원래 새 거는 요런 색깔인데 제가 많이 사용을 해서 많이 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얘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살짝 무늬가 있어요. 네, 이 무늬대로 손톱깎이로 찢어주세요. 조금 질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다 보면은 다시 요 속만 남았잖아요.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 겉에 껍데기는 사라지고 속 알맹이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새 샌딩 비트를 끼우면 됩니다. 예, 샌딩 밴드를 끼울 때는, 네, 얘를 이렇게 해서 끼울 때 좀 꽉 끼셔야 돼요. 뭔가 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꽉 끼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꾹 하고 눌러야지만 이게 잘 장착이 된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빡빡하냐면은 얘를 좀 느슨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얘가 빠르게 휑 하고 돌아갈 때 얘가 겉돌 수가 있어요. 겉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빡빡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줘서 꾹 하고 눌러서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얇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얇은 거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얇은 게 또 유행이기는 한데, 제가 얇은 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얇은 게 자연 네일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 번 굴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넓은 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손톱에 갈 때 그래도 좀 덜 굴러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찰열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사이즈는 이미 시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굵기에 요런 샌딩 밴드를 갖고 계시다면은 여기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코너링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5000에서 8000, 왜냐면 자연 손톱에 지나갈 거니까 5000에서 8000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손톱 표면에 갈 때 이번에도 한 번에 이렇게 쑥쑥쑥 하고 가는 거예요. 한 군데 오래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슉슉슉슉 갈아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180그릇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갈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손톱에 스크래치를 내는 정도로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슉 하고 갈아주게 되면은 손톱에 딱 스크래치만 난 정도, 네,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손톱에 아크릴을 할 수 있는, 네, 프랩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세 손가락에 한번 아크릴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크릴 리퀴드 준비하고, 그리고 아크릴 파우더, 제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파우더 준비하고, 그리고 끝부분은 클리어였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우더 준비하고 준비했죠. 그런 다음에 손톱 표면에다가 약품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pH 본드 바를게요. 그 다음에 아크릴과 자연 네일의 접착을 좋게 하는 프라이머 바를 겁니다. 프라이머 바르고, 그런 다음에 폼지 붙이는 거예요. 어차피 두 손가락 한꺼번에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폼지를 2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재빠르게 한번 연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예전에 멤버십 전용 온라인 스쿨에서 만들었었던 제 오리지널 파우더인데 올 겨울 내내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리지가 않네요. 여기 이제 다 완성했거든요. 이거 굳는 동안 여기도 하는 거예요. 두 손가락 다 올렸으면 여기 부분도, 여기는 이제 클리어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올렸어요. 그러고 나면은 엄지가 핀칭 타임이 아직 안 왔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다 끝나고 핀칭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다듬고 화일링을 하면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필요한 비트가 바로 제가 아까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랬었던 화일링 비트인 거예요. 화일링 비트 다시 한번 껴볼게요. 화일링 비트 끼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길이를 나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길이를 줄일 때 우리가 핸드와일로 갈거나 그러잖아요. 네, 이런 핸드와일로 가는 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 화일링 비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RPM은 2만 RPM 정도 사용할 거예요. 2만에서 25,000 정도 사용하면 되는데 25,000 RPM입니다. 25,000 RPM으로 하고 갈아볼게요. 갈 때는 세로로 딱 90도로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하고 갈면은 갈리는 게 보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길게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쉐입은 이제 화일로 잡아주는 거예요. 쉐입 잡을 때는 저는 핸드 화일을 애용합니다. 100그릿 정도의 핸드 화일로, 저는 오벌 타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오벌 쉐입으로 갈았어요. 근데 뭔가 좀 뚱뚱한 것 같아. 왜냐면은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이제 또 이 화일링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제가 15,000으로 할게요. 15,000으로 한 다음에 표면을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표면을 가를 때는 저는 이제 아크릴에 화일링을 하잖아요.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프가 아니라 화일링을 할 때는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가 직접 손으로 화일링 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표면 화일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사람 손으로 그래도 좀 다듬어 줘야지. 근데 이제 사람 손으로 다듬기 전까지 대략적인 두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드릴로 갈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핸드 파일로 아까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가로로 갈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갈아주는 거예요. 가로로 큐티클 라인 있는데도 잘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유지력이 오래 가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일링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탑젤 바르면 끝이에요. 탑젤의 미경화를 제거를 하고 오일 발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아이고, 여기는 내가 아까 파일링을 안 했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런스루로 여기 또 보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도 많이 자라났으니까. 그리고 화일링 할 때 여기까지 같이 화일링을 해서 5손가락을 다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드릴,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드릴 비트를 이용한 저의 드릴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해갖고 제 손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살롱워크 혹은 셀프 네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